끝나지 않은 이야기, 첫사랑을 찾아서. 저는 이유진입니다. 올해 68이 되었죠. 혹시 여러분도 오래전 첫사랑을 기억하시나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마음 한구석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름 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퇴직 후 평범하게 살던 저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우연히 발견한 편지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거든요. 지금 생각해봐도 참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퇴직한 지 벌써 몇 해가 지났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집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재에 쌓인 책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오래된 추억들을 떠올리고 있었죠. 그런데 오래된 책장 아래쪽 서랍을 열던 순간이었어요. 손끝에 뭔가 걸렸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봉투 하나였죠. 누런 종이, 바랜 글씨.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정우석. 그 이름을 본 순간 모든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유진아, 끝나지 않은 우리 이야기를 언젠가 마무리 짓고 싶다.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그치지 않았어요. 40년 전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대학생이었던 우리.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던 그 순간부터 말이에요. 우석이는 문학을 사랑하는 조용한 청년이었어요. 저에게 시를 읽어주곤 했죠. 그의 목소리는 참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졸업과 함께 우리는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각자의 길이 너무 달랐거든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이제 와서 그를 찾는다는 게 말이 되나 싶기도 했지만요. 편지를 발견한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우석이 생각만 났습니다. 그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결혼은 했을까? 아이들은 있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오랜 친구 명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자는 대학 때부터 절 잘 아는 친구거든요. 명자야, 나 우석이 편지를 찾았어. 어머, 정말. 그 옛날 이야기를? 명자의 목소리에서도 놀라움이 느껴졌어요. 지금이라도 찾아가 봐. 세상은 생각보다 짧잖아. 우리 나이에 뭘 망설여? 명자의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맞아요. 이 나이에 뭘 주저할 게 있겠어요? 하지만 막상 결심하려니 두려웠어요. 만약 그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면, 저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아니면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주름진 내 얼굴을 바라봤어요. 68배 나이가 무겁게 느껴졌죠. 하지만 결국 마음을 정했습니다. 후회하며 살기보다는 한 번이라도 시도해보는 게 낫겠다고 말이에요. 대학 동문회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몇 년 만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우석이 소식을 아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거든요. 동문회장에 들어서니 반가운 얼굴들이 보였어요. 모두들 나이는 들었지만 예전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유진아, 오랜만이야. 너 정말 안 늙었구나. 인사를 나누던 중 옛 문학 동아리 선배를 만났어요. 선배, 혹시 정우석 기억하세요? 우석이? 물론이지. 그런데 왜?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선배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은 건 강원도 작은 서점에서 일했다더군. 하지만 그것도 한참 전 얘기야. 집에 돌아와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우석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래된 문학 잡지에서 그의 시를 발견했어요. 제목은 멈춰버린 시계였습니다. 시를 읽으며 가슴이 뛰었어요. 분명히 우석이의 시였어요. 그의 감성, 그의 표현 방식, 모든 게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발표 당시 주소가 강원도로 되어 있었죠. 이제 실마리를 잡은 것 같았어요. 강원도 그 서점을 찾아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강원도로 가는 버스 안에서 떨렸어요. 정말 그를 찾을 수 있을까? 마음은 조급했지만 풍경을 보니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우석이가 이런 곳에서 살았구나 싶었어요. 작은 읍내에 도착했어요. 서점을 찾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향기 서점이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책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정말 정겨운 냄새였습니다. 우석이가 여기서 일했다니 왠지 어울리는 것 같았어요. 어서 오세요. 중년 남성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서점 주인인 듯 했어요. 실례지만 정우석이라는 분 아세요? 몇 년 전에 여기서 일하셨다고 들었는데. 주인의 표정이 변했어요. 아, 우석 씨요. 참 좋은 분이었는데 몇 년 전에 이미 떠나셨어요. 제 마음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남기고 가셨죠. 주인이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중요한 거라며 혹시 찾는 사람이 있으면 꼭 전해달라고 하셨거든요. 수첩을 받아들고 페이지를 넘겼어요. 우석이의 글씨였습니다. 미완성된 시들, 그리고 여러 도시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부산, 전주, 서울.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서점을 나오며 수첩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어떤 메시지가 숨어 있을 거예요. 이 수첩이 그를 찾는 열쇠가 될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옛 제자를 만났어요. 박선호라는 아이였는데 지금은 다큐멘터리 PD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선호야, 반갑다. 잘 지냈니? 네, 선생님은 어디 다녀오시는 길이세요? 그게 무슨 말인지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선호는 예전부터 이런 이야기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첫사랑을 찾고 계신다고요? 와, 정말 로맨틱한 이야기네요. 선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선생님, 이 이야기는 꼭 기록해야 해요. 저도 함께 가면 안 될까요? 카메라로 담고 싶어요. 처음엔 거절하려 했어요. 너무 사적인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선생님, 이런 진짜 사랑 이야기가 얼마나 귀한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요. 선호의 간절한 부탁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젊은 세대와 함께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알았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너무 오버하지 마라. 네, 약속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예상치 못한 동행자가 생겼습니다. 선호는 정말 열정적이었어요. 벌써 촬영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수첩에 적힌 도시들을 하나씩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부산이었습니다. 선호가 카메라를 들고 함께 따라왔죠. 부산역에 내려서니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짭짤한 냄새가 났습니다. 우석이도 이 바람을 맞았을까요? 수첩에 적힌 주소를 찾아 헤맸어요. 골목길을 이리저리 돌다 보니 작은 찻집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정우석이라는 분 아세요? 찻집 주인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 우석이를 어떻게 아세요? 대학 동기였어요. 그럼 유진 씨신가요? 우석이가 자주 얘기했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가 저를 기억하고 있었다니. 우석이는 참 힘든 시절을 보냈어요. 가족들이 시를 쓰는 걸 반대했죠. 빚도 많았고요. 주인의 말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항상 유진 씨 얘기를 했어요. 언젠가 꼭 다시 만나고 싶다고요. 지금은 어디 계세요? 몇 년 전에 서울로 올라갔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연락이 끊겼죠. 찻집을 나오며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그가 저를 그리워했다는 사실이 기뻤지만 힘든 삶을 살았다는 게 마음 아팠습니다. 선호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계속 찾아보자. 포기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더 간절해졌습니다. 마지막 단서는 전주였어요.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주소였습니다. 한옥마을 근처의 작은 갤러리였어요. 갤러리에 들어서니 벽에 시 한 편이 걸려 있었습니다. 제목은 끝나지 않은 이야기였죠. 필체를 보는 순간 알 수 있었어요. 분명히 우석이의 것이었습니다. 이 시에 대해 물어보러 오셨나요? 갤러리 관장이 다가왔어요. 네, 이 시를 쓴 분을 찾고 있어요. 아, 정우석 선생님 말씀이시군요.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찾은 건가? 하지만 안타깝게도 선생님은 이미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이걸 남기셨어요. 관장이 작은 녹음기를 내밀었습니다. 꼭 들려드리라고 하셨거든요. 유진이라는 분이 오시면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스피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유진아, 나는 끝내 너에게 가야 한다는 말을 못했어. 미안해. 너무 미안해. 하지만 너를 사랑했다는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어. 우리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눈물이 쏟아졌어요. 선호도 카메라를 내려놓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밤 바닷가에 나가 앉았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우석이의 목소리를 다시 들었습니다. 수첩을 펼치니 미완성된 시가 보였어요.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이제 내가 마무리하겠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은 만남이 아니라 기억 속에서 완성되는 거였구나. 명자와 선호가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바람에 시 구절이 펄럭였어요. 우석이의 마지막 시였죠. 유진아, 우리 사랑은 끝나지 않았어. 내 마음 속에서 영원히 계속될 거야. 그제야 깨달았어요. 사랑은 때로 다시 만남이 아니라 기억 속에서 완성되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우석이와의 첫사랑은 떠났지만 남은 이야기는 이제 제 목소리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지 않나요? 그 이야기들도 언젠가는 아름다운 완성을 찾을 거예요. 저처럼 말이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나누고 싶은 경험을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 부탁드리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저는 다음에 감동적인 이야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